오늘 증시도 변동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최근에 7%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오늘 증시 역시 이 변동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대 음봉이든 장대 양봉이든 커다란 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꼬리가 달린 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꼬리든 위 꼬리든 어떤 방향으로 꼬리가 달린 봉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근데 수치로 보면은 좀 크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3%. 오늘 시장이 정말 좀 볼 게 많았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고 볼 게 많았고 해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우선 시간의 거래부터 보면 유럽 증시가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미국 선물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코스닥 레버리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레버리지가 평소에는 많이 움직여봤자 0.3% 수준인데 요즘에는 변동성이 늘어가지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3%가 올랐고 인버스는 0.7% 정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할 경우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초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증시를 보시면 장 초반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는데 증시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통 여태껏 하락장에서도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증시가 무너질 때 한 계단 한 계단 그러니까 0.01%까지 이 10초 단위로 0.01% 단위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고 0.1%, 0.2% 단위 쫙쫙 내려갈 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냈고 장 초반에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렸다가 저는 또 사이드카가 걸리는지 알았습니다. 좀 심할 경우에 서킷도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고 떨어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장 시작하자마자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순식간에 반등을 시켜서 하루 종일 거의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오후장에 다시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폭락도 단순한 폭락이 아니고 상승해서 빨간불에서 마이너스 3%. 이 정도면은 진짜 줄 때 못 먹은 분들은 고점에 잘못 사가지고 어떤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오늘 단기간에 큰 손실이 나셨을 것 같고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즘 시장은 한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진짜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투자 타이밍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 메인 영상에도 그거를 다 공개해 드렸고 어떨 때 스윙 투자나 어떨 때 단기 투자나 어떤 시장이 어떨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냥 단기성으로 줄 때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금 많은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조급함이 많을 겁니다. 시장이 여기서 반등을 하면 그 상승하는 동안 수익을 못 내면은 좀 다른 투자자들은 갑자기 반등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나는 수익을 못 내면은 좀 소외감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심리가 정말 약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남이랑 비교를 하던가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기다렸다가 자기의 조건에 완벽한 종목들이 나올 경우에 매매를 하면 되고 물론 저도 그거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제 조건이 완벽하게 안 맞는 종목이 있어도 약간 찔러보기 식으로 소액으로 깔짝거리다가 손해가 2, 30만 원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아예 매매를 안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루 종일 매매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폭락장에서라도 약간 찔러보는 식으로 접근을 하곤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폭락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거나 아니면 진짜 비중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투자 금액을 정말 작게 잡거나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적어도 이 폭락장에서는 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다 기회는 옵니다. 기회란 자기의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제가 예전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황금선에 걸쳐있는 시장에서 그렇게 매매를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매매를 안 하고 매매할 종목이 보일 때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을 줬을 때 매매를 하는 것.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수익 볼 확률도 올라가고 쓸데없이 좀 이상한 종목들 그냥 억지로 잡다가 손해 볼 확률이 적어집니다. 애초에 계획을 하고선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관심 종목 분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 종목에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분류를 해놓더라도 그 종목을 자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은 이 고점을 뚫어주면 사겠다. 아니면은 어떤 가격까지 내려오면은 사겠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선 매매를 하면은 그 기준에 안 오면은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온다면은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올 경우에는 그거 수익 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무조건 주식을 싸게 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기회 줄 때 먹고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이 2008년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시장을 다 처음 겪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처음이고 이렇게 폭락장에 좀 힘든 시장, 이런 시장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처음 겪으실 겁니다. 처음 겪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만 매매를 하는 것이고 관심 종목을 분류하는 방법은 뭐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나 당일 거래 대금이나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오늘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났냐면 평소에 몇 번씩 계속적으로 언급하던 종목 이 레버리지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5%까지 갈 때 그때 시초가를 지켜주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기관과 외국인이 좀 평소보다 이런 날보다 7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일부러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소량 매수하고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이 종목도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바닥 언제 찍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저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지수와 함께 떨어지면서 지수와 수급이 반등하는 것을 보고 레버리지와 이거를 각각 나눠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이랑 국일제재에서 1% 단타를 쳤습니다. 이 국일제지랑 XINC랑 크리스탈 신소재 시간에 거래해서 그래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는 약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으며 이 급등한 타이밍이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차트가 이미 다 깨진 상태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서 이 그래핀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켜보다가 시초가 딱 올라서 시작한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 시초가가 한 2,300원 이쯤에 잡힌다. 그러면 고점 근처잖아요. 고점 근처니까 이 구간을 뚫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2,300원은 좀 오버일 수도 있고 한 2,100원 이상?
2,100원 이상에 시작을 한다 하면 여기서 고점을 뚫어주는 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최근 52주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 기준으로 출발을 해서 시초가에 처음 눌린다.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준다. 이럴 때 진입을 하는 것이지, 무작정 시초가에 진입했다가 무작정 내려가가지고 반등도 못하면 좀 난감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종목이 아무리 좀 힘들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손실을 쉽게 할 수 있고 분명히 매매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주들이 있는데 우선 상한가, 하한가 종목이 4개가 나왔고 상한가 종목이 약 7개가 나왔습니다. 일본 수출 반사이익 이런 종목들과 거의 다 일본 수출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시간에 거래해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결국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딱히 분류를 하고 싶진 않고, 이 신성통상도 차트가 정말 좋았고 오늘 연속해서 상한가를 갈 줄 몰랐지만 정말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는 제가 진입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안 해놓고선 그냥 구경하는 용도로, 그리고 깨끗한 나라 이런 것도 우선주인데 고점을 뚫고선 이 깨끗한 나라도 차트는 일단 고점을 다 뚫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진 이게 정말 애매하지만 지금 반사이익 관련주들 중에 모나미가 정말 크게 올랐죠. 모나미가 시간에 거래해서 떨어지고 어디까지 오를지 이게 모를 만큼 계속적으로 하루에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 20%씩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데 진짜 엄청나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모나미가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따로 접근을 하지는 않고 그냥 구경하는 용도로, 종목들을 그냥 구경만 하더라도 그게 경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매매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호가창이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테마를 이루어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한가 종목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코미팜과 신라젠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라젠은 장중에 하한가에서 12%나 상승을 했으며 결국에 하한가로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핫다 하는 종목들은 하한가가 풀린 다음에 추세가 꺾여서 그 이동평균선을 유지 못하면은 그대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저는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진 않지만 요즘 들어서 이 하한가 따라잡기가 상당히 좀 짭짤한 것 같습니다. HLB도 그렇고, HLB도 이거 핫다한 사람들 정말 돈 많이 벌었겠죠. 이때 마이너스 17%로 시작해서 고가가 20%입니다. 하루 만에 거의 40% 가까운 상승을 했으며, 요즘에 하한가 따라잡기가 이렇게 터지는 바이오 종목마다 결과가 좋아가지고 신라젠 역시 하한가 따라잡기가 많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것처럼 HLB처럼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12%, 예전같이 그냥 상하한가가 변동성이 15%일 때는 하한가 따라잡기 잘못하다가 지하실을 구경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하한가가 풀리면 일정 시세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으로 좀 짭짤하게 오른다고 하지만 저 역시 하한가 따라잡기는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신라젠은 내일 역시 시초가에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고, 당연히 내일 하한가는 안 가겠지만, 시초가부터 하한가는 안 가겠지만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상당한 거래량과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이 코스닥 150에 영향을 주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미팜은 정확한 공시가 없었는데 그냥 지수와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바이오 종목들을 밀어버리면서 이 코미팜도 정말 큰 종목이었는데 최근 이 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황금선을 깨고선 회복을 못하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좀 홀딩하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더라도 덜어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나 바이오 제약 종목들은 황금선 아래에 있다면 이동평균선도 못 지켜준다면 무조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묻지마식으로 돌려가면서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대박을 바라는 것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이 코미팜은 별로 안 보더라도 일단은 하한가 종목이고 분류를 해놓겠지만 이 코미팜은 안 보더라도 신라자는 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까 말한 이 그래핀 관련주들이 올랐고 이월드가 유니클로랑 ABC마트 같은 게 불매가 일어나면서 이월드에 좀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일본 수출 반사이익 관련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딱히 분류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워낙 많은 종목들이 반사이익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함부로 분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지테크 이게 탄소섬유 관련주인데 이것 또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차트와 거래량이 다 훌륭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5,150원 전날 고점을 터치한 상태이고, 일단 차트와 거래량이 좋고 재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것이고, 이 고점과 5,000원 심리적인 그런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5,000원을 좀 지켜준다면 적극적으로 보고선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분류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켜볼 거는 그래핀 관련주들이 과연 고점을 뚫을까,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국일제시보다는 이번에 XINC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강합니다. 그래서 XINC를 한번 볼 것이고, 일지테크랑 이런 것들도 다 시초가를 지켜주냐, 자기가 정해진 가격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 자리를 지켜줘야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을 안 하면 상승을 하고,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억제가 된다면 하락을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 하락률 상위에서 오늘 눈이 가는 게 이 상상인이었습니다. 상상인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역시 최근에 차트가 이렇게 붕괴되어 있죠. 지수가 아무리 안 좋았다고 하지만 이 붕괴된 차트에서 지수가 장중에 빨간색이 들어왔음에도 그 빨간색이 들어온 시간 안에서 하한가를 가고선 하한가에 굳혔다가 급하게 반등하다가 다시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공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자사주에 관련돼서 공시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이게 하락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봐도 뉴스에 단기간에 매도세가 몰렸다, 반대 매매가 몰렸다. 반대 매매가 몰리기에는 주가가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닌데 반대 매매가 몰렸다, 장 초반에 매도세가 강해서 시장이 폭락해서 하한가를 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고 차트가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인데 이런 종목들은 공시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현재 이 가격을 봐야 됩니다.
여기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공매도가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장중에 어떤 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제가 이거 공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공매도로 좀 눌리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공매도 과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고, 이런 종목 싸게 사려다가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종목, 황금선을 깬 뒤에 반등을 못하는 이런 차트의 종목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뭐 좀 아깝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내려가 놓고선 손절을 한다면 혹시나 공매도 과열 때문에 또 여기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오르고 인버스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을 보면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을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했지만 3%로 마감을 한 게 약간 아쉽습니다. 코스피는 연기금이 역시 지수 방어용 목적으로 이 금융투자와 함께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 떨어질수록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것이고, 원하는 선이 회복되거나 지켜줄 경우에는 얘들의 매수세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금의 특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을 그냥 밑에 걸어놓고선 이걸 받치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매매가 지수가 오르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투신은 받치는 것보다 위로 그냥 올리면서 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확실히 연기금이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만 자세히 보면은 투신이 마지막에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들은 어차피 볼 필요는 없고 투신이 좀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얘들이 지수를 잘 견인을 해주는데 얘들이 좀 약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투신이 미친듯이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기회를 노리면서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싸게 사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기회가 올 때 치고 빠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또 뉴욕 증시 때문에 잠설치고 신경 쓰이고 이러면 골치가 아프니까 차라리 그냥 단기성으로 기회를 줄 때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